2022년 11월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음원 정산 논란이 불거졌다. 이승기는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스포츠조선의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후 디스패치의 보도에서 이승기가 소속사에 정산 관련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속사는 이승기가 정산을 요구할 때마다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 정산을 못해준다며 음원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를 신뢰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2021년 소속사 직원의 실수로 정산 관련 문자를 보게 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정산의 투명성을 요구하자 권진영 대표는 경로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공개된 장부에서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자료가 유실되었으나 이승기의 음원 매출액은 유실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96억 원에 달했다. 이승기는 매출액 분배를 4대6에서 7대3으로 조정했으며 유실된 기록을 제외한 정산금만으로도 최소 58억 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승기 측은 권 대표가 자신과 가족, 지인들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1일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은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승기 소속사 대표는 정산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 확인되면 책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권진영의 사과는 진심이 없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1월 23일 권진영의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졌다. 녹음에는 권진영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승기 매니저는 9년 동안 존엑스 열심히 일했는데라며 울분을 토했다. 11월 25일 후크는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정산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2021년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를 종료했다는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TBC 뉴스룸의 내부 고발로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합의서는 음원 정산이 아닌 이승기가 후크에 빌려준 47억 원에 대한 것이었다. 후크는 이를 빌딩 투자금에서 대여금으로 말 바꾸기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승기 측은 음원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후크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원 정산을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11월 30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는 언론사에 개인적인 입장문을 전달하며 심경을 밝혔으나 이승기에 대한 미안함이나 음원 정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그는 본인과 회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승기와의 문제에 대해 사죄를 처분해 책임지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12월 16일 후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이자 12억 원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이승기 측이 요구한 금액이 아닌 후크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사건을 종료시키겠다는 통보였다. 이승기는 본인의 계좌로 정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인스타그램에 신경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받은 정산금과 앞으로의 소송 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2일 이승기의 법률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후크가 합의 없이 음원 미정산금 48억 원을 송금했으나 이승기 측이 파악한 추정액에 한참 모자르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후크 측이 일부 광고 모델료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산해줬다고 전했다. 이승기는 후크 대표 및 전현직 이사를 고소한 상황이다. 2022년 12월 1일 이승기 측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승기 측은 음원 정산 수익과 관련하여 후크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후크 측은 2009년 이전의 정산 자료가 미비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승기 측은 후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2일 이승기의 공식 홈페이지가 만료되었고 이는 양측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이승기의 포털 프로필에서 소속사 이름이 삭제되었고 12월 12일에는 JTBC의 프로그램 피크타임으로 방송 복귀를 알렸습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이승기의 6집 앨범 작업에 참여한 기타리스트 이병호가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는 이승기의 전 매니저가 권진영 대표의 갑질과 가스라이팅을 폭로하며 이승기의 출연료가 횡령된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7일에는 정산금 갈등 중에도 권 대표가 이승에게 아버지 팔순 축하 영상을 촬영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승기는 이선희의 수제자로 권진영이 이승기를 착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진영은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으로 이승기의 음원 매출과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선희가 이승기의 착취에 가담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선희의 가족이 가짜 에이전시 비용을 빼돌린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매각 후 권진영의 지분을 임직원 및 친인척에게 무상증여했으며 이선희의 딸도 일부 수익을 받았습니다. 2024년 이선희는 원엔터 관련 배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후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희는 20년 동안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으며 음원 수익 정산 개념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이선희의 침묵에 미안함을 드러내며 이선희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진영의 부당한 행위와 이선희의 피해 가능성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선희는 2023년 5월 25일 검찰에 불려가 법인 공금 횡령 혐의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녀와 가족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개인 회사 원엔터테인먼트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보컬 교육비가 이선희의 친인척에게 재지급되는 등 경제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었고 43억 원이 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7월 29일 이선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